번째 경기 셀타비고 대 레알 베티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셀타는 직전 경기에서 강등권 팀인 발렌시아에 패했다. 파블로 듀란의 골이 나왔지만 강등권 탈출 의지를 보인 발렌시아를 넘지 못했다. 이하고 아스파스의 결장이 길어지며 최전방의 골이 줄어든 게 최근 부진의 원인이다. 이글레시아스와 듀란 등이 힘을 내지만 아스파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최근 주전 윙어로 나서는 스웨드버그가 더 위력적인 돌파를 해야 한다. 베티스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4위팀인 빌바오 상대로 선제골과 추가골을 뽑아내며 경기를 주도했지만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그래도 에잘조우리와 로셀소 등 팀의 공격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선수를 교체로 투입하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도 차선의 결과를 얻어내며 마요르카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갔다. 접전을 본다. 셀타가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홈에 이점이 있는 데다 모리바와 프란 벨트란 등 중원의 경기력은 꾸준하다. 로셀소와 이스코 등을 내세워 역습을 노릴 원정팀의 중원 공세를 어느 정도는 막아낼 수 있다. 두 팀이 90분 내내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헬라스 베로나 대 아탈란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로나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경기를 지배당하고도 승점 3점을 챙겼다.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몬차가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내리지 않으며 나섰지만 다닐리우크와 코폴라 등 풀타임을 소화한 최종 수비가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냈고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했다. 나폴리와 라치오 등 상위권 팀들에게 연패하며 강등권 추락의 위기가 왔었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내며 반등했다. 아탈란타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토리노의 거센 수세에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나폴리와 인테르 등 앞서 나가는 팀들이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기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승골이 터지지 않았다. 루크만의 이탈 속에 선발 공격수로 나선 브레시아니니가 한 차례 기회를 날린 것이 아쉬웠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본다. 베로나는 세다르와 레다벨라인 등이 투볼란치로 나서 상대의 중원 공세를 막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파살리치와 데룬, 에데르송의 중원 조합을 가동할 아탈란타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루크만의 공백이 있지만 데 케텔라에르와 사마르지치가 원톱 레테기를 경기 내내 지원할 아탈란타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슈투트가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현재 리그 11위로 최근 수년간 최악의 순위에 처져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리 실망할 상황은 아니다. 지난 라운드 하이덴하임전 승리를 따내며 4위팀의 승점 4점 차로 따라붙었고 연승을 달린다면 순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주는 세루 기라시가 최전방에서 존재감을 보이는 데다 아데예미와 브란트 등 2선에서 지원할 선수들을 앞세워 난적 사냥에 나선다. 슈투트는 리그에서 연패를 당했다. 마인츠와 글라드바흐 등 맹렬히 추격하는 팀들 상대로 승점 추가를 하지 못했기에 선두권과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이제 연패 탈출을 해야 한다. 그러나 도르트문트에 비해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주중에 아우크스 상대로 홈이었지만 포칼컵 일정이 있었기에 주축 선수들의 체력 누수가 크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본다. 다음 일정이 중요한 챔스 플레이오프지만 상대에 비해 여유로운 일정이기에 굳이 로테이션을 돌릴 이유가 없다. 중원에 나설 자비처와 그로스가 활동량을 크게 가져가며 상대에게 체력적 부담을 안길 것이고 브란트가 안정적인 공격 전개를 이어나갈 도르트문트가 홈의 이점을 살리며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호펜하임 대 유니온 베를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호펜하임은 유로파 탈락이 어쩌면 팀을 위해서 더 나은 결과일 수 있다. 분데스리가에서 이번 시즌 내내 하위권에 머물고 있기에 강등에 대한 위험이 큰데 포칼컵과 유로파 조기 탈락으로 인해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크라마리치가 지난 라운드 부상 여파로 결장했고 이번 라운드 출전도 장담하긴 어렵지만 레버쿠젠 상대로 골을 기록한 오르반을 비롯해 흘로젝과 비쇼프 등이 공격을 이끌 수 있다. 우니온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호펜하임보다 승점 2점 앞선 14위지만 좀처럼 부진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하는 홀러바흐가 시즌 4골을 기록 중이지만 그를 제외하면 팀에서 3골을 넣은 선수도 없을 정도로 문전한 마무리가 불안하다. 정우영은 조커 역할을 하지 못했고 스카르크도 부진하다. 호펜하임의 승리를 본다. 우니온은 캐디라와 야닉 하버러 등 수비 보호가 되는 중앙 미드필더진이 있다. 그러나 두 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칠 정도로 공격 전개가 불안하다. 유라색과 뷸터 등 측면 돌파에 능한 선수들이 홈에서 돌파로 기회를 볼 것이고 흘로젝이 문전 앞찬스를 마무리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하이덴하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터진 실들리아의 결승골로 보움을 잡고 연패를 벗어났다. 미넨과 프랑크푸르트 등 상위권 팀들에 연패하며 중위권으로 추락했었는데 분위기 전환을 위한 결과를 냈다. 홈에서는 워낙 강점을 보이지만 원정 승리를 따내며 반등했고 이제 연승을 노린다. 그레고리치가 원톱으로 나서 최전방 공격을 주도할 것이고
그리포와 도안, 딩키 등이 적극적인 침투를 할 것이다. 하이덴하임은 우니온을 잡으며 후반기를 기분 좋게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펼쳐진 4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강등권 팀들에게 추격의 빌미를 허용했다. 전혀 출전한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2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선전했지만 이대로 가다간 강등도 가능하다. 때문에 난적을 원정에서 만나는 이번 일정에 승점 추가를 목표로 나서야 한다.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본다. 하이덴하임은 지난 시즌 팀을 상위권으로 이끌었던 주축 선수들이 모두 떠난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 쇼프너의 중원 존재감은 있지만 파이링거와 시엔자 등이 마무리에 고전 중이다. 회플러의 안정적인 패싱 게임 전개 속에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그리포와 딩키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노릴 프라이부르크가 승리할 것이다. 6번째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레버쿠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볼프스는 지난 원정 경기에서 리그 3위인 프랑크푸르트에 패하지 않았다. 원정 일정이었기에 고전이 유력해 보였는데 승점 1점을 따내며 안정적인 후반기를 이어가고 있다. 전반기에 선발 출전이 적었던 요나스 빈이 주전 스트라이커로 나서 팀의 공격을 잘 이끌고 있고 아놀트와 스반베리의 중원 영향력도 확실하다. 메을레가 리드하는 수비 라인의 안정감도 살아났기에 이제 상위권 진입을 노린다. 레버쿠젠은 다음 라운드 일정이 우승 경쟁 중인 미넨전이다. 그러나 챔스 16강 직행에 성공했기에 다음 주중 경기가 없고 이번 볼프스 원정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 직전 홈경기에서는 호펜하임의 저항에 고전했지만 알 나스르행이 무산된 보니페이스의 골과 함께 프림퐁과 슈크의 골로 승리하고 최근에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본다. 분데스리가 최고의 풀백인 알렉스 그리말도가 리그 징계로 결장하는 악재가 있지만 프림퐁과 에르모소, 탑소바와 인카피에 등 막강한 수비진이 있기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맘을 다잡은 보니페이스를 비롯해 피르츠와 패트릭 슈크가 홈팀 수비를 몰아칠 레버쿠젠이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